오늘 창립 콘텐츠 3탄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개발과 기술에 대해서 창업가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제 스타트업의 로직 자체가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기술 개발 쪽을 위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대표자가 비전공자인 경우에는 개발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이게 이렇게 개발을 해서 코드를 짜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로 나오게 되는구나,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걸 모르고 무작정 개발자에게 혹은 외주 개발사에게 이걸 요청해서 맡겨놓으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떤 구조로 오류가 나는 건지도 파악하기도 쉽지가 않고, 이게 기술 개발이 잘 된 건지 잘 가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중간에 체크를 할 수가 없다. 기술 개발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서비스를 만드는 데에 대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기본 개념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서두를 깔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술 개발 알아보기 전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차이를 아시나요? 소프트웨어는 무엇인가요? 소프트웨어. 부드러운 거. 자,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컴퓨터상에서 볼 수 있는 윈도우 무언가요? 소프트웨어인가요? 하드웨어인가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포토샵 소프트웨어. 컴퓨터상에서 코드로 인해서 작동되는 것들이 소프트웨어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윈도우, 포토샵, 우리 지금 컴퓨터에 들어가서 깔려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다 소프트웨어다. 그러면 하드웨어는 뭐냐? 만질 수 있는 것. 컴퓨터 본체,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이런 것들 다 하드웨어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개발의 영역, 자반에 어쩌네 막 이런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이해할 수도 없는 되게 외계어 같은 말들 있잖아요. 다 소프트웨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다. 이거를 먼저 인지를 하고 넘어갈게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대해서 왜 설명을 드렸냐면,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합쳐져야 우리가 모니터로 보는 결과물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다 조합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요. 우리는 웹사이트에서 딱 짜여진 화면을 보게 되잖아요. 비주얼적인 화면. 그럼 이 웹사이트는 뭐를 통해서 송출이 되죠? 보는 화면,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주죠. 모니터는 하드웨어죠. 이 안에 들어가는 웹사이트, 브라우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 안에서 어딘가로 데이터를 요청을 해야 돼. 그럼 이 소프트웨어를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화면을 어떻게 뿌려줄 거야 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보여지게 되겠죠, 사용자들한테. 이거를 서버라는 곳에 저장을 하게 되고, 이 모니터 소프트웨어에서는 이 안에서 무엇을 뿌려줄지에 대한 코드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거야. 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통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프론트,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이 세 가지를 들어봤나요? 들어봤어? 프론트는 뭐냐면 웹사이트 안에 들어가는 정보들을 어떻게 배치해서 뿌려줄까?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까? 로고는 어디에 있는 게 좋을까? 빨간색 배경화면인가? 파란색 배경화면인가? 우리가 보는 화면에 대한 디자인을 결정하는 내용들이 프론트 개발이다. 프론트 개발에는 뭐가 있냐? HTML, CSS, 자바, 스크립트.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말들이죠. HTML 같은 경우에는 마크업 언어라고 해서 웹사이트의 윗줄부터 순차적으로 구조를 설계한다. 벽돌을 짓는 게 HTML이다. CSS는 어떻게 하면 깔롱지게 만들까? 이게 벽돌만 쌓아놓으면 건물이 안 예쁘잖아. 얘는 벽돌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CSS는 벽지 또는 창호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건물이 완성이 되려면 벽돌을 막 쌓아서 구조를 만들고, 벽돌만 쌓아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디자인 포인트도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다 똑같은 웹사이트를 만들 수 없으니까. 로고의 부분에는 색깔을 어떻게 바꾸고, 이 부분에는 벽돌을 무슨 색으로 바꾸고, 이런 내용들을 결정짓는 게 CSS다. 자바스크립트는 뭐냐면,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는 다른 거예요. 비전공자분들은 이거 두 개가 같은 건 줄 알아요. 이게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자동문을 설계하는 거예요. 화면 안에서 보여지는 액션. 웹사이트 보다 보면 그런 거 있죠. 내가 스크롤을 밑으로 내리다 보면 이미지가 밑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쫙 만들어지죠. 이런 액션들. 로고가 계속해서 돌아가. 이런 것도 본 적 있을 거야. 그게 CSS하고 자바스크립트를 약간 혼합해서 쓰기도 하는데, HTML에는 CSS로도 이런 방식을 쓸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런 약간 액션, 움직임, 이동 이런 것들이 주로 자바스크립트. 건축으로 따지면 벽돌을 쌓고 벽지 창으로 밟아서 이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건물이 조금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그런 액션을 설계한다. 그게 자바스크립트다. 프론트 언어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백엔드. 이것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바, C++, 파이썬 이런 언어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프론트에 보여지는 것들은 다 그냥 껍데기인 거예요. 껍데기
꼭대기가 만들어지고 뭐 이쁘게 막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 벽돌도 쌓고 여기 창호도 바르고 여기 자동문도 막 이렇게 설계를 해놨어. 그러면 요 이쁘게 만든 영역에 무언가의 데이터를 뿌려줘야 돼. 이 데이터를 뿌려주려면 백엔드의 언어를 통해서 코드를 뿌려줘야 된다. 이게 쉽지 않은 게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설명할게.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우리의 회원 정보가 어디에는 저장돼 있어야겠죠. 쿠팡에서 내가 물건을 사면 물건을 샀다는 기록이 새겨져 있어야겠지. 이게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는 공간에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경험한 모든 액션들이 여기 다 저장돼 있다. 그래야 내가 A라는 물건을 샀다고 알고 있어요. B라는 물건도 추천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이용하듯이 이용했던 모든 것들, 모든 데이터는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프론트로 우리는 보여줘야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예를 들면 쿠팡의 마이페이지야. 내가 구매한 구매 목록이 있어야죠. 쿠팡 마이페이지라는 메뉴, 구매 목록이라는 텍스트, 이런 것들은 프론트의 언어로 다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들. 근데 구매 목록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내 아이디로 구매를 했어야 내 구매 목록을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아이디마다 물려있는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고, 그 데이터들을 뿌려주는 언어, 구성하는 언어가 백엔드다. 백엔드 개발 방법을 통해서 뿌려줘야 된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하나를 꺼내서 프론트에서 설계된 요 영역에 뿌려주는 거지. 뿌려주려면 백엔드 언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바 특화 개발자도 있고, C++ 특화 개발자도 있고, 파이썬 특화 개발자도 있고, 뭐 그 외에 뭐 PHP, ASP 뭐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이 백엔드 언어들은.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다 존재해요.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는 어떤 언어가 최적화가 되고 있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는 어떤 언어가 존재하고 있고, 가벼운 코드로 작동하는 데는 파이썬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여질 수 있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만들어진다. 웹사이트, 뭐 어플리케이션, VR도 마찬가지야. 대부분 다 이 구조로 들어가. 프론트,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요 세 가지의 개념만 명확하게 알면 된다. 그러면 프론트에 우리가 디자인을 구성하는 내용들, 이게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게 호출을 해서 웹사이트에 뿌려지죠. 이 쿠팡 마이페이지라는 텍스트, 메뉴, 이게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어야지.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저장하는 게 서버다, 서버에 이게 다 저장이 되어 있으면 이거를 모니터 소프트웨어에서 요청을 하는 거야. 그 소스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 그거 좀 줘봐. 라고 요청을 해. 그럼 서버가 응답을 해. 그럼 그걸 받아서 웹사이트에 뿌려주는 거야. 이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개발을 요청할 때는 보통 프론트 개발이나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이 세 가지 개발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개발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백엔드 개발자. 그리고 프론트는 요즘에는 디자이너들, 웹 디자이너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영역을. 그러면 디자이너들이 포토샵으로 막 디자인을 해, 예쁘게 웹사이트를. 그 다음에 벽돌을 막 다 지어놔. 그럼 그 안에 데이터를 뿌려줘야 될 거야. 내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로그인을 했다라고 뭔가 바뀌어서 보여줘야 될 거고,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뭐가 또 변해야 될 거고, 내가 글을 쓰면 글이 남아있어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은 백엔드 개발자가 다 하는 거다. 백엔드 개발자는 보통 데이터베이스까지 같이 해. 그래서 프론트 개발자와 백엔드 개발자, 조금 큰 회사 가면 데이터베이스만 별도로 다루는 개발자도 존재해. 다 협업인 거야. 프론트,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점점 규모가 커질수록 서버 개발자도 또 따로 있어. 서버 개발자가 필요한 이유, 이게 어떻게 보면 요청이 계속해서 호출이 돼야 될 거잖아. 그러면 서버가 부하가 나는지, 이게 코드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디도스 같은 공격을 받으면 한 번에 뻗을 수 있는지, 이 서버에 들어있는 코드가 누군가의 해킹에 의해서 날아갈 염려는 없는지. 그러니까 서버에서 계속 백업 같은 것들을 계속해. 어디 특정 사이트만 해킹돼가지고 뭐 날아간다. 다 서버가 해킹된 거야. 해커들이 서버를 건드려서 셧다운 시키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빼가서 협박을 하기도 하거나. 그러면 서버 개발자들은 이거를 계속해서 백업도 해놓고 장치를 마련해놓고, 이 A라는 서버가 망가지거나 털리게 되면 무언가로 대체될 수 있는 서비스가 멈추면 안 되니까. 쿠팡 웹사이트가 셧다운되면 어마어마한 소리잖아. 1분에도 몇백 번씩 구매가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서버, 프론트,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각각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보통 작은 스타트업에서는 프론트는 보통 디자이너들이 하고,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보통 이제 백엔드 개발자가 다 하죠. 저를 다 하는 사람도 있나요? 다 하는 사람이 있죠. 풀스택 개발자라고 표현해요. 저는 풀스택은 아닙니다. 저는 개발자로 그렇게 많이 커리어를 쌓아오진 않았기 때문에 다 다뤄봤어요. 근데 잘하지 못했고, 저는 이제 자바 개발자로 처음에 출발을 했죠. 뭐가 가장 배우기 쉬워요? 배우기 쉬운 거는 아무래도 HTML. 일단 벽돌을 쌓아서 그냥 내가 봐도 벽돌이 웹사이트로 나오네? 라는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창업가분들이나
개발 학원 뭐 이런 데 가서 배우면 보통은 HTML부터 가르쳐요. HTML을 먼저 배우면 좀 이해하기 쉽다. HTML로 벽돌을 쫙 쌓았어. 그 다음에 얘를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어 라고 할 때 CSS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 벽돌을 클릭하면 이 벽돌이 다 무너지게 만들고 싶어. 그때 자바스크립트를 배웁니다. 단계로 나와야 돼요. 데이터베이스가 어디에 들어있다고? 서버. 백엔드, 프론트, 소스 코드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서버. 서버는 어디에 있어요? 서버는 어딘가에 물리적으로 있는 공간이 존재해.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설명드리려고 했어.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서버, 이건 하드웨어인 하드웨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잖아. 우리도 서버가 있어요? 우리 서버 없어요. 근데 웹사이트 존재하고 우리 각각의 사스 서비스 솔루션 존재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을까? 클라우드 서버라고 표현을 하는. 우리는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를 쓰는데 아마존은 물리적인 하드웨어 서버를 컴퓨터인 거야. 그냥 이게 용량이 크고 사양이 좋은 컴퓨터를 어딘가에는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다. 어떤 서버의 일정 부분을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것이다. 월 과금 형태로. 그럼 이 임대 방식은 우리가 만든 웹사이트나 서비스가 사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호출량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 웹사이트에서 보여지는 내용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이 요청의 값이 조금 더 늘어나요. 막 엄청 화려하고 막 동영상 막 나오면서 막 이러면 요청값이 좀 커져. 그러면 일반적인 웹사이트에 100명 들어오는 것보다 그런 화려한 웹사이트에 100명 들어오는 게 요청에 대한 값이 커져. 그래서 서버비를 조금 더 내야 될 수도 있다. 근데 뭐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호스팅이라는 단어도 존재하는데 이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에는 IDC 센터 뭐 그런 거 보는 적 있지. 뭐 어디 대기업에 어떤 서버 센터가 불타가지고 통신사 먹통되고 이게 불탄 거야. 이게 호출을 못하는 거야. 여기서 이게 호출이 막혀버린 거지. 요청을 했는데 응답이 없어. 이게 물리적으로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백업 로직을 마련해야 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규제가 나오기도 하죠. 대기업들은 이런 방식으로 서버를 한 번씩 백업을 해둬야 된다. 근데 우리 같은 이제 스타트업들은 보통 클라우드를 써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구조만 알아도 우리가 적어도 백엔드 개발자한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달라고 시킬 때 어떤 언어로 만들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정도는 알 수 있어. 이 구조를 알면 소통은 된다.